황금 계좌를 여는 열쇠 이분께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어제 정말 거의 시장이 초상집 분위기여서 네. 참 힘들었는데 잘 버티셨습니까? 네, 저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그래도 뭐 하락하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팁부터 주세요. 네, 지난주 제가 방송에서 예. 이게 헝다그룹 이슈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조정받는 거라면 매수의 리만 기회. 사태하고는 다르니까 예. 많이 하락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 주간 사이에 안타깝게도 지금 이슈가 몇 가지 더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주가는 어쨌든 실적이 좋아져야지만 이제 걱정 없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과 우리의 이제 지금부터 12개월 후에 이제 EPS 실적 예상치가 최근에 더 이상 이제 증가하지 않고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향후 실적 기대치부터 먼저 한번 보면 많이 올라오는 그림이었는데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우리 코스피 기업들도 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성장이 주춤하니까 몇 가지 노이즈가 딱 생기니까 시장 변동성은 아주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정도의 노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하락할 때 많이 흔들렸던 종목이 공급망 이슈의 영향권에 있는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의 낙폭이 좀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중국의 전력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부분과 관계가 있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제재는 좀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공급 병목 현상 이슈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전기 문제로 셧다운이 이제 발생을 하면 공급망의 이 병목 현상은 조금 더 연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중국에서 이제 생산 차질이 4분기 내내 지속이 된다면 중국 성장률 둔화는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중국으로부터 이제 물건을 사가는 그런 나라들도 물가 이제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걱정거리죠.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나 뭐 노무라 뭐 이런 쪽에서는 중국에 대한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성장률을 계속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공급 병목 현상의 연장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이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입니다. 금리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해서 금리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말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톤이 어제부터 조금 네.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그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은 연내하지 마. 그래도 네. 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오래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살짝 바꾼 부분을 보면 이 공급 병목 현상을 주요 이유로 꼽았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든지 이제 뭔가 급하게 움직이면 이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아주 빨리 올라오면서 이 부분이 아마 이 중국의 전력난 그다음에 앞으로 물가가 올라오고 금리까지 이제 빨리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으로 연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올 하반기 계속 이어지고 금리 상승 노이즈가 계속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금리 올라갈 때 좀 피해를 보던 대표적인 업종들이 당분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네, 뭐 실적이 없는 바이오, 예. 그리고 숫자는 없는데 주가가 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국 전력난으로 인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러한 매크로 이슈와 좀 무관한 그런 업종들도 있거든요. 예. 이들 쪽으로 아마 단기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관심을 둬도 될 만한 섹터가 무엇인가. 첫 번째, 중국 전력난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 자체의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볼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그 OCI라는 기업이 어제 같은 그런 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제 태양광 쪽에서도
이 폴리실리콘이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셧다운 되니까 OCI가 더 수혜를 보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일반 화학 쪽에서도 약간 그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이제 기초 유분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에틸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에틸렌이라는 것을 생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나프타를 기반으로 하는 NCC가 있고요. 그리고 에탄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ECC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석탄과 같은 이러한 부분을 베이스로 한 CTO라는 설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NCC 업체들 우리나라 국내에 많죠. 넛크래커. 네, 나프타 크래커 많은데 미국은 이제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ECC 업체들이 많고요. 중국은 석탄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최근과 같은 이러한 이제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러한 전력난은 중국 제품들의 당연히 비용 상승, 원가가 많이 높아지는 그런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PVC 제품들의 가동률, 공장은 오히려 셧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가동률 감소,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제품 가격은 자꾸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국의 이 PVC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내에 이제 하나솔루션과 같은 이러한 업체들한테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태양광 관련된 업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OCI하고 다르게 주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에 하지만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이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도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아마도 신재생 쪽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5년까지 전력 공급의 40% 비중을 태양광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점도 하나솔루션의 이제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이 태양광 사업부 자체가 3분기까지는 실적에는 크게 뭐 좋아질 것은 없는데요. 3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 좀 턴어라운드 된다면 이 중국 쪽의 반사이익으로 PVC 쪽 좋아지고 태양광까지 턴어라운드가 되면 화학주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주목하셨는데 OCI와 한화솔루션 두 종목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덜 오른 한화솔루션이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전 들렸거든요. 맞나요? 지금 신규 투자 관점. 신규 투자 관점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 부담이 없으니까요. 괜찮은데 OCI도 제가 봤을 때 뭐 단기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왜냐면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또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뭐 폴리실리콘 쪽의 업황은 아주 좋고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로는 폴리실리콘 쪽 OCI도 괜찮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되겠네요. 단기 OCI, 장기 한화솔루션. 자, 다음은 그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매크로 이슈에서 볼만한 포인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기관들의 성격을 보면 상승장에서는 이제 종목을 쫙 이렇게 확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는 기관들도 좀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목을 핵심 종목 위주로 포트를 좀 압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급락할 때 뭐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기관들이 어느 쪽을 많이 샀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역시 게임주 쪽을 골고루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M게임, 뭐 위메이드,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이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에 골고루 선택을 받았는데 먼저 사모펀드에서 이제 시가총액의 거의 1%를 산 종목이 M게임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M게임은 열혈 강호라는 게임이 아주 예전부터 많이 관심을 받아왔는데 온라인 게임 매출이 6월 달부터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열혈 강호는 출시된 지 꽤 이제 된 게임인데 그렇다면 추가로 들어가는 큰 비용 없이 이익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8월 달에 이제 중국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한 350%? 360%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거의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면 다른 쪽 지역 매출이 거의 뭐 슬로우 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원래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컨센서스가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730억입니다. 그러면 뭐 게임주로 봤을 때 퍼가 10배 정도 저는 안 되니까 뭐 크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게임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게임은. 중국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열혈 강호라는 게임이죠. 중국 쪽에서 엄청 인기가 있는 게임이죠. 어렸을 때
저 만화책이 유행이었는데 IP로 게임 IP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 IP로 예. 저 열혈강화 IP로 중국 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확장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예. 특히 인기가 많은 네네. 모양이에요. M게임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게임주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위메이드라는 종목도 요즘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미르4가 네. 또 글로벌 접속자 수가 계속 좋다고 하던데. 뭐 서버가 뭐 거의 9배, 10배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예. 접속하는 분들이 많은 거고, 이거는 이제 기존에 다른 게임사들이 안 했던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코인을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드코어 관련된 유저들이 이 게임을 장기간 지금 장시간 접속 시간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가 초기에는 한 11개 정도였는데 현재는 한 100개 가깝게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뭐 사실상 거의 없다라는 이 코인 관련된 매출을 감안하면 실적에도 아마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위메이드는 수급적으로 예. 10월 6일 정도에 이제 무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포인트로 노려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무상증자 상장 이후에 흔들릴 때 네.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그렇죠. 좋은 주식인데 무상증자로 인해서 물량이 나왔을 때 그때 수급적으로 이제 흔들릴 때가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밀릴 때 매수 의견은 위메이드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는 M게임 가장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전략들 세워봤습니다. KB증권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일단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1000선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어제 오늘 엿보이는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낮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삼성전자 담습니다. 400억 원 순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급 상황은 오늘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